좀 이제 화제를 좀 전환해가지고 경찰이 오늘 사랑제일교회 정광훈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정주 기자도 아무래도 이 문제에 좀 관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네. 봤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그 정강훈 목사 쪽은 통화를 좀 해보니까 약간 억울해하더라고요. 억울해.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때 통화를 다 해봤어 보면은 보니까. 아니 저 그 전 목사님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그쪽 친합니다. 거의 네. 관계잖아요. 네. 아무튼 통화에 모스타 났을 때도 물어봤어요. 왜 전 목사님이 공항에 안 나가냐고. 네, 그러니까 약간의 내부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때 은평제일교회가 나갔던데. 네, 그 심화보 목사라고. 예, 그래서 심화보 목사. 네, 그쪽을 뺏겼어요. 그래서 약간 내부에서 모스탄을 뺏겼다는 그것 네. 때문에 약간 갈라진 거. 아, 심화보 목사님이 주일에 저기 밥 먹으러 오라 그랬는데 못 갔네. 아 진짜. 아 그래요? 아, 우리... 통화했어요. 가셔야죠. 네. 가셔야죠. 네. 내가 근데 교회를 매주 나와야 된대요. 아, 그건 좀 그렇다. 한 번만 나오는 건 안 된대. 네. 근데 이제 통화해 보면 이게 항상 그러니까 한참 기세등등할 때 그 당시에 그 한남동 체포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앞에 이제 많이 모였었잖아요. 맞아 119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1월 네, 15일에. 네. 근데 119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서부지법 그 와 들어갔을 때고 폭동. 체포. 윤석열 체포할 때. 아 그때 그때. 네, 약간 전이에요. 음. 약간 전인데 그 전후에 이제 일어난 거지만 체포가 되고 나서 나중에 영장 발부 문제 때문에 연장하려고 하니까 서부지법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광훈 목사는 오히려 그 연단에서 그 당시에 너무 과격한 행동하지 마라. 오히려. 예, 오히려 그 당시 이제 보수 쪽 그 소위 말해서 세대 교체론이 있어. 보수 내에 세대 교체론이 네. 있어요. 그 태극기 내에. 그래서 젊은 태극기들이 정광훈 목사를 엄청 욕했거든요. 전환인류. 예, 아니 왜 단상에서 지금까지 난동 부리고 뭐 지금까지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선동할 때는 언제고 정작 돌격할 때는 뒤로 빠지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사랑제일 나는 말만 했다. 사랑제일 교회는 그 가라고 막 정말로 뭐 예를 들면 정확하게 지점을 찍었다거나 네. 동행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런 상황을 울분을 참으면 안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지금 와서는 좀 비겁한 입장이죠, 솔직히. 아니 근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이라는 데가 국민의힘에 여러 영향을 음양으로 끼쳤고 그리고 이제 내란이 벌어졌을 때도 윤석열을 지키자고 광장에 섰던 가장 핵심적인 세력인데다가 서부지법 폭동 과정에서도 본인들은 부인하겠지만 실제로 그 교회에 복무했던 사람이 실제로 입건돼서 전도사.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사람이 그 이제 체포돼서 들어가는데 그 환하게 웃는 모습 사진에 나왔잖아요. 마치 무슨 민주화 운동 하다가 그 자기가 무슨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가는 네. 사람인 것처럼 활짝 웃어요. 저 멘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본인들이 저지른 그 극우적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감이 없구나. 공동체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저런 표정은 안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뒤에 배후 조종자가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는 이유는 저는 짐작이 가요. 또 감옥 가기는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 연세에. 네. 그러니까 감옥 가지 않으려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 본인은 그 감옥 갈 그 책임에서 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총책 아닙니까? 늘 그 저 맞아요. 연단에 서서 네. 내란을 선동하고 엄호하고 집회를 매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민 저항권 운운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지 않았으면 경찰 뭐 하는 거냐, 왜 안 잡아가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도 정광훈 목사는 마치 성역인 것처럼 네. 조사 수사 없었는데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으니 관련돼서 뭐 적절한 사법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결국은 이 정광훈이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사실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기도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집무실에 그죠? 사우나, 초대형 침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올 때만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요. 아 이놈이 괜찮습니다. 아니, 자꾸 왜냐면 주변에서 저한테 이놈이라고는 하지 말라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갑자기 말하고도 좀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매번 보면은 이렇게 자기 편의적으로 어떻게 공용 물건들을 이렇게 사용한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분노심이 치밀잖아요, 솔직히 이정주 기자. 근데 경호처에서 지금 사실 기사 저는 이 내용을 저도 이 비슷한 거를 제보받은 이게 제보받은 거는 앞전에 나온 게 기사화가 늦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왜냐하면 경호처가 사실 김성훈 차장이 나가면서 직무대리로 바뀔 때 제보가 꽤 많이 들어왔었어요. 아, 그 관련된 네. 윤석열 관련 얘기들이 네, 그때가 이제 직무대리 딱 올 때가
그 탄핵되고 나서 이제 대선으로 넘어가는 시즌이었거든요. 대선에 이제 그 본 기간 3주 동안 그 기간인데 저도 그때 제보받은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막판에 제가 기사를 못 시켜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취재 편의점이 지난주에 보도한 내용하고 일부 겹쳐요. 어. 어제 JTBC 보도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출입을 하니까 어떤 정보들이 쌓이냐면 이게 늘공과 어공이 있잖아요. 아. 늘공들의 입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 이런 일도 있었어요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예. 말할 수 있다로. 예, 이제는 네. 말할 수 있다 형식으로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취재 편의점 단독 보도한 내용은 뭐냐면 애착 매트리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비슷한 얘기네요, 이게. 이게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네. 이게 이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애착 어. 매트리스가 있어서 출장 다닐 때마다 그 매트리스를 끌고 다녔다. 그래서 아니 매트리스가 인형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서 수송 인원들이 엄청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 애착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수송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수송 차량으로 그 소주가 박스채 왔다 갔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즐겨 마신 게 테라와 그죠. 참이슬에 섞어서 먹는 폭탄주. 네. 그리고 그걸 먹고 막 술이 안 깨. 그러면 군의관을 한남동 관저로 불러서 링거를 맞았다는 거예요. 링거 맞고 이제 진무를 보는데 술이 안 깨. 그러면 2층 집무실에서 사우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로- 안 풀려. 그러면 큰 대형 매트리스에서 잠을 잔 겁니다. 애착 매트리스에서. 애착 매트리스에서. 진짜.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이런 행동들이 근데 보세요. 출근도 제때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렇죠. 그 막 그런 정황들이 그- 많이 있죠. 아니, 네. 이거 막 보도로 다 확인이 됐잖아요. 네. 뭐 경찰만 뭐빈 차가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정상적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권 초기에 취재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오전에 보고를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오전 보고 들어가면 엄청 깨진다는 거예요. 화를 많이 내고. 그래서 적당히 소리겠을 오후 2시 보고를 즐겨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늘공들을 통해서 네. 최근에 전해지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 이랬구나라는 게 그림이 잡혀요. 야, 제 대통령실 라이프가 우리 장윤 선배 얘기 들으니까 정말 한 그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건지 술을 잘 깨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건지 그 매트리스 혹시 별칭이 해장 매트리스는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윤석열의 그러니까 이거는 듣기로는 김건희는 더 휘황찬란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윤석열의 이 일부 이거는 네. 아주 약소한 거고 김건희가 주도한 거는 엄청나게 더 많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윤석열이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렇지. 권한 내에서 사용한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게 사용해서 그렇지. 뭐 저런 것도 하냐? 이거지. 사실 매트리스 아니라 라꾸라꾸 정도 나왔으면 우리가 약간 그래도 야, 검소하구나. 그래도 야근하구나. 접는 거였으면 그래도 예, 우리가 뭐- 이동 편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예. 필버 할 때 약간 국회의원회관에서 뭐 이렇게 약간 날밤 새고 하듯이 조금 동정의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근데 김건희는 아예 그 권한도 없는 사람이 여러 일을 했다고 이제부터 경호처가 보통 제보 오면 직접 주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토스해서 와요. 아, 의원실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을 통해서 예를 예. 들면 전직 경호원. 그렇네. 예, 요 네.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직접 치진 않는데 이것도 아까 장선미 말대로 꽤 된 게 업데이트가 좀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게 늦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이종섭이 이제 도주대사라고 우리가 많이 아, 얘기했는데 예. 이분 관련해서 수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직 검찰총장 심우정이 압수수색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은 김학이라는 중대 피의자를 사실 어떻게 보면 출국 금지를 시켜가지고 조치했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상 받아야 될 분들을 기소한 그렇죠. 사람들이 누굽니까? 맞아요. 검찰이지 않습니까? 예. 그 후과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스란히. 여기는 죄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데 복무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 사건과 완벽하게 정반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특검에서 예. 좌시할 수가 없으니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우정 총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최혜병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도 불러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비화폰을 쥐고 있었고 12월 3일 그 밤에 검찰 포렌식 센터가 갔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라고 지시한 자는 누구며 그리고 12월 4일 삼청동 안가회동 때 박성재 등이 모였을 때 그 자리와 심우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겠냐라는 네. 등등의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과 관련해서는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고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다 떠나서 검찰이 비상계엄 또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 또는 모의에 함께했던 정황이 드러나면 이건 자기들이 나서서 문을 닫아야 될 일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방첩사만 하더라도 문제적 행동을 한 게 다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언제 한 거죠? 어쨌든 방첩사 정전 사태 제가 말씀하셨죠. 단독 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난주에. 네. 추가로 또 보도가 이어질 예정인데 이 방첩사만 하더라도 여전히 요행을 바라면서 일단의 진실은 감추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방첩사 문 닫아야 된다. 아예 해편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남아있는 조직은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국정기획위원회 취재해 보니까 2,500명을 2,0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축소 유지하는 사람을 방향으로 좀 줄여달라. 네, 가자 이렇게 알량하다, 한다는 진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아마 준엄하게 꾸짖을 것 같고요. 방첩사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요. 문제적 조직이죠.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죠. 관련된 사실들이 나오는 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 조직 자체를 허무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관련된 사건을 봐줄 때도 총장이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도 그 맞습니다. 특검에도 고발이 사건이 이첩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3대 특검 모두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 사람들 다 떠나서 엄청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진짜 많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많이 배우시고 권력도 많이 갖고 있던 네.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그렇죠. 이거를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이게 불법인지 위법인지 합법인지 그리고 헌법에 준하는 것인지 반헌법 행위인지 다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덮어놓고 권력에 그냥 협잡하면서 짬짬이 하고 그냥 자기들 출세만 한 거예요. 그 마각이 이번에 다 드러났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이런 거 훌훌 다 털어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대한민국이 좀 정말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하나 진행을 했는데 내일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김건희 씨는 심야 조사에 동의할까 이렇게 했는데 심야 조사는 정확하게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이기래. 거기까지 이르는 건데 아마도 이제 구체적으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1번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29% 응답자에 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71%로 여전히 김건희가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예. 우리 대다수의 시청자들의 의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네. 저희 오늘 취재 편의점에서 전직 검사 두 분이 오셔서 그 특검 수사에 대한 분석을 네. 해줬는데 김건희는 아플 예정이다. 그리고 약봉투를 가지고 올 거다. 그리고 진단서도 갖고 온다. 그래서 그런 피의자들이 있대요. 미리 수면제를 이렇게 잘게 부숴가지고 먹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팔을 위에서 아래로 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응 정도를 네.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상 이상이구나. 기상천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나 봐요. 수사기관 안에서 네. 이렇게 피의자들 조사할 때. 아니 실제로 100% 김건희는 그럴 것이다. 아니, 얘기를 그 합니다. 선배 말씀 정확한 게 제가 듣기에도 그 피의자들 중에서 참고인도 마찬가지인데 일부러 진단서를 떼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전에 조사 받아 보니까 분위기가 이거 더 받았다 큰일 나겠네 싶으면은 작전회의 다시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진단서 내밀고 네. 뭔가 협조를 요하는 방향도 있다고 하던데 내일 김건희가 과연 어떤 그 묘책을 갖고 나올지 정말로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네.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명수 기자. 이명수 기자. 네. 이명수 기자 내일 현장 출동합니다. 그래요? 예, 현장 출동하는데 내일 상당한 미치겠다.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누님, 우리가 여기서 만나네. 기대하셔도 미치겠다. 좋을 것 같은. 이명수 기자도 내일 나온다. 네, 내일 현장 취재를 세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경향신문 보도인데 네. 여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유지로
무게를 싣고 있다 뭐 이런 보도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저렇게 되는 건데 그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네. 생각보다 뭐 빨간불이던데 사실은- 보니까 네. 아니 근데 뭐 이런 얘기하면 막 뭐 함부로 얘기하면은- 혼내가지고 주식도 잘 그렇죠. 이제 모르면서 장윤선 그만 기자 얘기해. 주식 투자 해봤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제 거 계좌를 갖고 와서 하세요. 네. 핸드폰 빌려드릴까요? 네. 우리는 뭐 징계위 올라갈 그런 지금 공직은 아니니까 제 거 핸드폰을 잘못 갖고 가시면 되겠네. 아, 정말 재밌고 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근데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조세정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